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멋진 드론, 한 번쯤 조종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드론은 이제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취미, 영상 촬영, 심지어 산업 현장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론 비행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드론 선택부터 안전한 비행 그리고 멋진 영상 촬영을 위한 정석 스킬까지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드론 어렵지 않아요.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곧 하늘을 나는 베테랑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드론의 매력적인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드론 비행의 첫걸음은 바로 나에게 맞는 드론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시중에 정말 다양한 드론들이 나와 있어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초보자분들에게는 무조건 사용하기 쉽고 안전 기능이 빵빵한 드론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동 이착륙 기능이나 드론이 스스로 한 자리에 머무는 위치 유지 기능, 그리고 장애물을 알아서 감지해서 피하는 기능 같은 것들이 있으면 비행이 훨씬 수월해져요. 이런 스마트한 기능들이 여러분의 드론 비행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초보자용 드론은 대체로 조종이 간편하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GPS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제어, 낮은 배터리 경고,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자동 귀환 기능 등은 초보자가 드론에 익숙해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 튼튼한 프레임이나 프로펠러, 가드 같은 부가적인 보호 장치들이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비싸거나 전문가용 드론을 구매하기보다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로 드론 비행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추락이나 사고에도 마음의 부담이 덜하고 더 적극적으로 비행 연습에 임할 수 있겠죠? 이처럼 신중한 드론 선택은 여러분의 드론 생활에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모델을 고르셨다면 이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작법은 뭔지, 배터리는 어떻게 갈아 끼우는지 등등 제조사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뭐든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설명서 정독은 드론과의 친해지기 대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종기 스틱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행 모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미리 알아두면 훨씬 더 재미있게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충 보고 비행했다가는 소중한 드론이 나무에 걸리거나 물에 빠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설명서에는 드론의 각 부분 명칭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충전 방법, 프로펠러 장착 및 분리, 조종기와의 연결 방법, 그리고 다양한 비행 모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 시 대처 방법이나 문제 해결 가이드 같은 부분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따라 해보면서 드론의 특성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조종기의 각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비행 모드 변경 시 드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직접 경험해보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드론과 교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실제 비행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능숙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서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튜토리얼을 참고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경험과 팁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여러분의 드론 비행을 더욱 풍성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드론을 선택하고 기본 기능을 익혔다면 본격적인 비행에 앞서 가장 중요한 안전 비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은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비행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을 확인하세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주변 환경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전파 방해 요소가 있는지,
고압선이나 통신탑 같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시설은 없는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드론의 GPS 신호나 조종기 신호에 영향을 주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구역 주변에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뛰어놀고 있다면 잠시 비행을 미루거나 다른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하니까요. 두 번째, 날씨를 확인하는 건 필수 중의 필수.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드론 비행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면 드론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비는 드론 고장의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화창하고 바람 없는 날이 드론 비행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기상청 앱이나 드론 전용 날씨 앱을 활용하여 비행 구역의 풍속, 강수량, 기온, 안개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돌풍이 잦은 지역이나 기류 변화가 심한 산악 지형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드론의 적정 비행 온도 범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기상 변화라도 드론 비행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는 과감히 비행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군사시설이나 공항 주변처럼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 많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같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비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행 제한 구역이나 관제권 내에서는 특정 고도 이상의 비행이 제한되거나 사전 승인 없이는 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역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웹사이트나 레디2 플라이와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이 공역 지도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심코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드론 자체적으로 GPS를 기반으로 한 지오펜싱 지오마이너스 펜싱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비행 금지 구역에 접근 시 자동으로 비행을 제한하도록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공역 확인은 여러분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네 번째, 내 드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드론의 배터리 잔량은 충분한지, 프로펠러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곳은 없는지, 카메라는 깨끗한지, 센서에 이물질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등등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DJI 드론을 사용하신다면 몇 가지 필수 설정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비행 전에 드론의 물리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펠러는 드론이 하늘을 나는 핵심 부품이므로 작은 흠집이나 균열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느슨하게 장착된 프로펠러는 비행 중 이탈하여 드론 추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터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랜딩 기어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드론 본체에 나사가 풀려 있거나 외부 케이스에 손상이 없는지도 육안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경험이 있는 드론이라면 내부 부품 손상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터리 상태는 육안으로 부풀어 오른 곳은 없는지, 단자에 이물질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전용 앱을 통해 셀 밸런스나 충전, 사이클 수명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성능 저하는 비행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드론 점검은 안전 비행의 초석이자 드론을 오래 사용하는 지름길입니다. DJI 드론 사용자를 위한 필수 설정 팁. 비행 중에 드론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배터리가 부족할 때 드론이 스스로 돌아오는 리턴 투 홈, 즉 RTH 고도를 설정해 두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다면 최소 50m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안전해요. 만약 RTH 고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드론이 복귀하는 도중 건물이나 나무에 부딪혀 추락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비행할 지역의 가장 높은 장애물보다 충분히 높은 고도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론이 이륙하는 위치, 즉 홈포인트도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GPS 신호가 충분히 잡힌 후 드론 앱에서 홈포인트를 수동으로 재설정하거나 자동으로 설정된 홈포인트의 정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드론이 비상 상황 시 정확히 이륙 지점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조작 모드. 보통 모드 2를 많이 사용하는데 왼쪽 스틱은 드론의 고도와 회전을, 오른쪽 스틱은 앞뒤 좌우 방향을 조절합니다. 편한 모드로 설정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조작 모드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드 2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관련 교육 자료나 튜토리얼도 모드 2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모드를 선택하여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고화질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카메라 해상도와 프레임 설정도 잊지 마세요. 4K 60fps나 4K 30fps 정도로 설정하면 전문가 못지않은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촬영 전에 녹화 버튼을 끈 상태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촬영 목표에 따라 적절한 해상도와 프레임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 영상을 얻고 싶다면 높은 프레임률의 60fps를 선택하고 일반적인 영상 촬영에는 30fps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감지 기능을 켜두면 드론이 알아서 장애물을 피해주니 꼭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초보자들에게 비행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전방, 후방, 하단 등 드론 모델에 따라 다양한 방향의 장애물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 센서들이 주변 환경을 스캔하여 충돌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장애물 감지 기능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항상 시각적으로 드론의 비행 경로를 주시하고 직접 조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하늘로 날아오를 시간.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멀리 날아가려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조작 연습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을 한자리에 띄워놓는 호버링 연습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앞으로 날아가고 좌우로 회전하고 위아래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드론 조종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서 꾸준한 연습만이 완벽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고 어색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죠. 이륙 후 지상에서 약 12m 정도의 높이에서 드론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호버링 연습은 드론 조종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드론이 바람의 영향으로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미세하게 조종기를 조작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버링이 익숙해지면 드론을 정해진 사각형이나 원형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는 연습, 카메라 방향을 유지하면서 드론만 이동시키는 연습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항상 드론의 앞부분 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의 방향 감각을 익히는 것은 복잡한 비행 동작이나 촬영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연습하여 드론의 움직임이 마치 내 손발처럼 자유로워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뮬레이션 앱이나 게임을 활용하여 실내에서 비행 감각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드론 비행의 위험 없이 조종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훈련 방식입니다. 연습할 때는 안전 거리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차량 같은 다른 물체와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해요. 드론이 의도치 않게 추락하거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구역 주변에 구경꾼이나 행인이 있다면 드론 비행 전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도록 안내하고 비행 중에도 항상 그들의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은 드론의 소리나 움직임에 흥미를 느끼고 갑자기 접근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의 비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드론의 조종자와 드론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드론이 비행하는 모든 경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권 비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의 비행 거리와 고도는 조종자의 시야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드론이 너무 멀리 날아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조종에 어려움을 겪거나 방향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드론 배터리 잔량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터리가 소진되기 전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드론이 추락할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드론은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음을 내거나 자동 귀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비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여유 배터리를 준비하고 비행 시작 전에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 시간은 배터리 소모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드론의 배터리 효율을 고려하여 비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드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건 단순히 스틱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주변 환경을 살피고 상황을 판단하는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론의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비행을 종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드론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모터 소리가 평소와 다르거나 영상 전송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륙 지점으로 복귀시키거나 주변의 안전한 착륙 지점을 찾아 착륙시켜야 합니다. 비상 착륙 시에는 주변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많은 비행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므로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기보다는 작은 비행부터 꾸준히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 비행을 마치셨다면 비행 후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드론의 수명을 늘리고 다음 비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먼저 드론 배터리를 확인하고 충전이 필요한지 체크하세요. 장시간 보관할 때는 배터리를 분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관리를 잘해야 드론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LiPo 배터리는 완전 방전되거나 과충전될 경우 수명이 단축되거나 심지어 화재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보관 전에는 적정 보관 전압 스토러지 볼터지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드론 충전기는 이 보관 모드 기능을 제공하니 활용해보세요. 배터리를 보관할 때는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단자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보호 캡을 씌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드론의 외관을 꼼꼼히 점검해주세요. 혹시 비행 중에 어디 부딪히거나 손상된 곳은 없는지, 프로펠러나 모터 등의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 비행 전에 반드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프로펠러는 소모품이므로 작은 흠집이라도 있다면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터에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엉켜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소리나 에어블로어로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랜딩 기어에 파손은 없는지, 카메라 짐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도 살펴보세요. 드론 본체와 조종기, 그리고 배터리, 단자 등 연결 부위에 습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소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행 중 드론에 묻은 흙이나 먼지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어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행 로그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비행했는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비행 계획을 세우거나 드론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행 로그에는 비행 날짜, 시간, 장소, 비행 시간, 사용한 배터리 정보, 그리고 비행 중 특이사항에 강한 바람, GPS 신호 약화, 착륙 실패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는 드론의 정비 주기를 결정하거나 비행 패턴을 분석하여 조종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문제 발생 시에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업데이트는 드론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무엇보다 안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드론 제조사들은 버그를 수정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비행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항상 최신 펌웨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드론의 최적 성능을 보장하고 알려진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드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보통 드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 중에는 드론과 조종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행 후 점검 과정은 다음 비행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드론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습관입니다. 드론 비행에 있어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같은 곳에서 비행 금지 구역이나 허가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행 제한 구역이나 관제권 내에서는 특정 고도 이상의 비행이 제한되거나 사전 승인 없이는 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역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웹사이트나 레디2 플라이와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이 공역 지도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심코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드론 자체적으로 GPS를 기반으로 한 지오펜싱 지오마이너스 펜싱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비행 금지 구역에 접근 시 자동으로 비행을 제한하도록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공역 확인은 여러분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특히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0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50G 이상 2kg 이하의 드론은 사종 무인동력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며 이는 온라인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 요구되며 이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신의 드론 무게에 맞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드론 입문자를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취미부자 찰스박입니다. 감사합니다.